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경제입니다. 아니, 왜 금리가 오르지? 장기 금리 상승 충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26일 있었던 금통위의 메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장기 금리 상승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57%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 2월 9일 기준금리가 1.25%대보다 높은 수치예요. 자, 기준금리가 0.75%나 낮아졌는데 기준 이제 국채 수익률이 그때랑 똑같네.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하고 시중금리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데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2%인데 국채 수익률은 7% 초반까지 올라갔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큼 크진 않지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금리 상승은 결국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8월에 0.31%에서 현재 0.51%로 2bp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피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신용대출 금리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 금리 인상이 단순하게 정부 규제만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국채금리 상승은 결국에는 시장금리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국공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채는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채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국채 수익률 하나만으로 전반적인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국공채 금리가 왜 오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입니다. 코로나19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지출을 확대하고 이제 뉴딜이다 뭐다 해서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재정만으로 힘드니까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이제 증가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이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겠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선반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약화가 된 거예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코로나 백신의 연이은 성공 부분과 자, 미국 정치권이 안정된 흐름으로 들어가고 바이든이 경제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만 하겠네. 투자 자금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경기 회복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기업들이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자금을 땡겨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계에서도 자금을 계속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가계에서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앞당겨진 금리 전망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채 낮은 금리 상태에서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손해다 보니까 매도를 늘린다는 부분이죠. 특히 바이든의 당선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이 앞당길 거라는 전망이 커졌어요. 특히 대한민국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표될 때마다 국채 금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 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빨라진 이유 결국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이고 각 가계에 현금을 배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고 높아진 소비에 따라서 고용 시장도 안정화되면서 패드의 금리 인상 조건이 생각보다 빨리 충족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빠르면 2023년에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왜? 소비가 V자로 반등하면 그만큼 바로 금리 인상할 조건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국채를 팔아야겠네 이런 의견이 생긴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0.9%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크게 우려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금통위에서 기자 간담회 부분에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국채 매입 가이던스를 또 제시하냐.
추가 개입을 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주환공원의 총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 국채 발행 증가 요인의 원인이 있는 건 알고 있다. 근데 가이던스는 제시 안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냐? 자, 올 7월에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국채 추가 매입에 대해서 신중론을 폈어요. 시장 상황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9월에 국채 시장 불안 요인이 보이자 5조 정도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을 하면서 시장 불안을 해소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에만 개입을 하겠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자, 또 이슈가 되었던 통화 안정체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따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통화 안정체가 보면요, 0.5%대까지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1년 무려 이제 9월 들어서부터 7% 수익률을 이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금융기관이잖아요. 자기네들 수익률 떨어지니까 이 통화 안정체 발행량을 좀 줄여달라고 한국은행이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앞으로 더 불안될 요즘이 많은 게 최근에 국공채 이제 장기물 국공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이 장기물 발행할 때 이제 꺼려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도 있고 시장도 불안해질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물 위주로 요즘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통화 안정체 금리가 더욱더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야, 이거 통화 안정체 금리가 불안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투자 수요를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걔네들이 이탈을 했더라. 걔네들이 단기 차익을 거래할 때 이런 통환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단기 차익 노리고 거래 들어왔던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따로 개입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좀 매파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저는 계속 지속될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다란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경제 회복이 완만하게 이어지면은 경제 상승, 이제 금리 상승 흐름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 상승은 결국에는 자산시장 팽창에 부담이 줄 것이다. 지금 3월부터 쉴 새 없이 자산시장이 팽창에 온 상황인데 그 팽창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대출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정책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부담이 될 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